스크루테이프의 편지. 이 책에서 환자는 각각의 악마들이 맡은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또 악마 입장에서 원수는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뜻입니다. 1장. 사랑하는 웜우드에게. 네가 요즘 맡은 환자의 책 읽기를 지도하는 한편 유물론자 친구와 자주 만나도록 신경 쓰고 있다는 이야기 잘 들었다. 하지만 좀 순진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아니냐? 네 말을 듣자니 넌 논중으로 환자를 원수의 손아귀에서 보호할 수 있다고 믿는 것 같구나. 몇 세기 전이었다면 그것도 좋은 방법이었겠지. 그 시절에 살던 사람들은 어떤 것이 입증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아주 잘 알아보았을 뿐 아니라 일단 옳다고 입증되기만 하면 진짜라고 믿어버렸으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지금처럼 생각과 행동이 따로 놀지 않았기 때문에 일련의 추론 과정을 거쳐 얻은 결론에 따라 생활 방식을 바꿀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런데 우리 악마들이 주간제를 비롯한 다양한 무기를 사용해서 상황을 역전시켰지. 그 덕분에 네가 맡은 환자만 해도 어려서부터 수십 가지의 상충되는 철학들이 한꺼번에 머릿속에서 난장판을 벌이는 데 익숙해져 있는 게야. 그래서 어떤 교리를 보아도 참이냐 거짓이냐를 먼저 따지기보다는 학문적이냐 실용적이냐, 객해 묵은 것이냐 새로운 것이냐, 인습적인 것이냐 과감한 것이냐를 따지게 되어 있지. 그러니까 환자를 교회에서 멀리 떼어놓기에 가장 좋은 협력자는 논증이 아니라 전문용어란 말이다. 유물론을 진리로 믿게 만들려고 쓸데없이 시간을 낭비하지 말거라. 그보다는 유물론이야말로 힘차고 단호하면서도 용맹스러운 미래의 철학이라고 믿게 만들어야 해. 네 환자는 그런데 신경을 더 많이 쓰는 족속이니까. 그렇지 않고 논증을 동원할 경우 우리의 투쟁 전체가 오히려 원수의 확고한 기반이 되어버린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원수도 논리에 강하다는 것을 잊지 말거라. 반면 내가 지금 권고하는 것 같은 아주 실용적인 선전의 영역에서 저 아래 계신 우리 아버지보다 한참 하수라는 사실이 수세기에 걸쳐 밝혀졌다. 아무튼 논증이라는 행위는 잠자고 있는 환자의 이성을 흔들어 깨우는 거나 다름이 없는 짓이야. 일단 이성이 깨어난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누가 장담할 수 있겠느냐? 그때그때 드는 생각들이 어떻게든 그 흐름을 비틀어서 우리에게 유리하게 끌어올 수 있지만 네 환자는 그런 사고의 과정을 통해 찰나적인 감각적 경험의 흐름에서 눈을 돌려 보편적인 주제에 관심을 기울이는 치명적인 버릇을 들이게 될 게다. 그러니 너는 무슨 일이 있어도 그의 시선을 감각적 경험의 흐름에 붙들어둬야 해. 그것이야말로 실제의 삶이라고 믿도록 가르치되 실제가 무슨 뜻인진 절대 묻지 못하게 하거라. 네 환자는 너처럼 순전한 영적 존재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너는 한 번도 인간이 되어본 적이 없으니 불쾌하게도 원수는 이 점에서 우리보다 유리하지. 인간이라는 존재가 범속한 것의 압력에 얼마나 속수무책으로 끌려다니는지 실감하기 힘들 게다. 언젠가 내가 맡았던 환자는 골수무신론자였는데 대형 박물관에서 책 읽기를 즐겼지. 그런데 하루는 책을 읽고 있던 환자의 생각이 영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는 꼴이 보이더구나. 아차 하는 사이에 원수가 내 환자 곁에 바짝 달라붙었던 게야. 미처 정신을 차릴 새도 없이 20년 동안이나 공들여 쌓은 온 탑이 통째로 흔들리기 시작했어. 그때 이성을 잃고 논증으로 방어를 하려 들었다면 난 아마 완전히 끝장나고 말았을걸? 하지만 내가 그런 바보짓을 할 리가 없지. 나는 그 즉시 내가 제일 만만하게 쥐고 흔들 수 있는 부분을 건드리면서 점심을 좀 먹어야 할 때가 아니냐고 일러주었다. 보아하니 원수가 즉시 반격에 나서서 이 문제는 점심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 같더구나. 우리로서는 원수가 사람들에게 무슨 소리를 짓거리는지 전혀 엿들을 수 없다는 건 알고 있겠지? 중요하고 말고 사실 이건 오전이 다 끝나가는 짜투리 시간에 생각하기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야 라고 내가 맞장구 치자 환자의 안색이 눈에 띄게 밝아진 걸 보면 말이야. 이때를 놓칠세라 점심 먹고 와서 개운한 머리를 탈 생각하자.
하고 얼른 덧붙이니까 벌써 저만치 문 쪽으로 걸어가더라. 환자가 거리로 나섰을 때쯤에는 이미 전세가 내 쪽으로 확연히 기울어져 있었어. 나는 석간신문이 나왔다고 외치는 신물파리 소년과 거리를 지나가는 73번 버스를 보여주었지. 그리고 그가 계단을 다 내려서기도 전에 머릿속에 굳건한 확신 하나를 단단히 심어주었다. 혼자 방구석에 처박혀서 책을 읽고 있을 때는 온갖 괴상망측한 생각이 다 들 수 있지만 정신이 번쩍 드는 이 건강한 실제의 삶. 여기서 실제의 삶이란 버스와 신문파리 소년을 가리키는 말이다. 그 실제의 삶 앞에 그따위 관념들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확신 말이다. 환자 자신도 그때가 위험한 고비였다고 느꼈던 모양인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현실의 체감이야말로 혐오스러운 일개 논리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주는 궁극적 안전장치라는 말을 훈난 입버릇처럼 뒤에 뇌까리곤 했다. 물론 그 환자는 지금 우리 아버지 집에 안전히 거하고 있지. 이제 내 말을 좀 알아듣겠냐? 수세기 동안 우리가 쉬지 않고 공작해온 덕분에 이제 사람들은 눈앞에 펼쳐지는 친숙한 일상이 거기에 눈 팔려서 생소하기만 한 미지의 존재는 믿지 못하게 돼버렸지. 그러니 계속해서 사물의 일상성을 환자에게 주입해야 해. 꼭 한 가지만 명심해 두거라. 기독교에 대한 방어를 하겠답시고 과학, 그러니까 진짜 과학을 활용하려 들면 절대 안 된다는 사실 말이다. 과학은 결국 네 환자를 부추겨 손으로 만질 수 없고 눈으로 볼 수 없는 것들을 사색하고 만들고 말 거야. 현대 물리자들 가운데 그런 애석한 사례가 많이 있었지. 만일 환자가 계속 과학을 가지고 장난치려 들거든 경제학과 사회학을 드립하게 하거라. 하지만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의 소중한 실제의 삶에서 멀어지는 것만큼은 용납하면 안 돼. 뭐니 해도 제일 좋은 방법은 과학 서적 따위는 아예 읽지 못하게 하면서 그런 건 이미 다 알고 있다 하는 그럴듯하고 막연한 느낌만 심어주는 거지. 어쩌다 주워들은 이야기나 이런저런 쪼가리 독서에서 얻은 것이야말로 이른바 현대과학의 부단한 탐구가 성취한 결실이라고 믿게 만들 거라. 너의 임무는 환자의 곁을 지키며 그가 제대로 생각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라는 걸 명심해야 한다. 요즘 이 또래 젊은 악마놈들 하는 말만 들으면 우리 일이 선생질인 줄 알겠더라. 너를 아끼는 삼촌이. 2장. 사랑하는 워무드에게. 네 환자가 기독교인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몹시 불쾌했다. 마땅히 받아야 할 처분을 면할 생각일랑 아예 말거라. 네가 똑똑하게 굴던 시절을 돌이켜볼 때 그런 터무니없는 기대를 할 리는 없다고 믿는다만 하지만 벌을 받을 때까지라도 그때까지 최대한 상황을 호전시켜보도록 노력을 해봐야지. 아직 절망할 필요는 없다. 성인이 되어 회심한 이들 중에는 잠시 원수의 진영에 머물다가 다시 돌아와 우리와 함께 지내는 사람이 수백 명도 넘으니까 네 환자의 몸에 배어있는 습관들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아직은 우리에게 전적으로 유리하지. 현재 우리의 가장 큰 협력자 중 하나는 바로 교회다. 오해는 말도록. 내가 말하는 교회는 우리가 보는 바 영원의 뿌리를 받고 모든 시공간에 걸쳐 뻗어나가는 교회. 기치를 높이 올린 군대처럼 두려운 그런 교회가 아니니까. 솔직히 고백하자면 그런 광경은 우리의 가장 담대한 유혹자들까지도 동요하게 만들지.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인간들은 그 광경을 전혀 보지 못한다. 네 환자의 눈에 보이는 것이라고는 신축부지에 반쯤 짓담한 듯 서있는 싸구려 고딕 건물일 뿐이야. 그나마 안으로 들어가면 동네 가게 주인이 아첨하는 듯한 표정으로 뜻도 모를 기도문이 적힌 반들반들한 소책자 한 권, 엉터리로 변조된 저질 종교시가 깨알처럼 박혀있는 낡아빠진 소책자 한 권을 들이내며 떠들어대는 모습과 마주치기 십상이고 또 자리를 찾아 앉은 뒤 뒤를 둘러보면 이제껏 되도록 얼굴 마주치지 않고 살려고 애써왔던 이웃들만 어쩌면 그렇게 골라서 앉아있는지 넌 그런 이웃들을 잘 이용해야 한다.
그럴 때 그리스도의 몸 따위의 표현들과 바로 옆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의 실제 얼굴 사이에서 환자를 오락가락 헷갈리게 만들라고. 물론 옆에 앉아있는 사람이 실제로 어떤 인물인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그들 중에 원수의 진영에 위대한 용사가 하나쯤 끼어있을 수도 있겠지. 뭐 그래도 상관없다. 저 아래 계신 우리 아버지 덕분에 네 환자는 바보 천치가 되어 있거든. 잠성과 음정이 틀린다거나 신발에서 삐걱삐걱 소리가 난다거나 목소리 두 겹이라든가 옷차림이 별스런 사람이 주변에 하나만 있어도 그들의 종교 역시 어쩐지 웃을 것 같다고 얼른 믿어버릴걸? 너도 알다시피 그는 지금 자기 수준에서 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그런데 그가 생각하는 영적인 모습이라는 게 알고 보면 대체로 그림에서나 볼 수 있는 것들이거든. 치렁치렁한 로마식 겉옷과 샌들, 갑옷, 맨살이 드러난 종아리 따위가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판이니 현실의 교인들이 현대식 옷을 입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가 거북살스러울 수밖에. 물론 이런 것들은 다 무의식 속에 들어있는 생각이야. 네가 할 일은 이런 생각이 절대 의식의 표면으로 떠오르지 못하게 막는 거다. 그렇다면 내가 교인들에게 진정 기대하는 바는 무엇일까? 이런 질문일랑 아예 못하게 해야 한다. 지금은 모든 것이 막연한 이 상태를 그대로 유지시키거라. 때가 되면 지옥의 특유의 명확성을 환자에게 제공하려는 즐거움을 영원 무궁토록 누릴 날이 올 테니까. 교인이 되고 몇 주 지나지 않아 찾아오는 실망감이나 맥 풀리는 느낌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원수는 인간의 노력이 문턱을 넘으려 할 때마다 이런 실망감이 찾아오는 걸 허용하고 있다. 이 실망감은 오디세이 이야기를 듣고 매혹되었던 소년이 진짜로 그리스도를 배우려고 작정할 때 찾아오지. 연인들이 마침 결혼하여 현실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기 시작할 때도 그렇고. 그러니까 실망감이란 삶의 모든 부분에서 꿈으로만 간직해왔던 야심을 힘겨운 실천으로 옮길 때 나타나는 표시인 게야. 원수가 이런 위험 부담을 감수하는 이유는 이 구역질나고 하찮은 인간 버러지들을 이른바 자유로운 연인이자 종, 원수가 쓰는 말로 하자면 아들, 이걸로 삼겠다는 망측한 환상을 품고 있기 때문인데, 이 두 발 달린 짐승들에 대한 애정이 얼마나 집요한지 변태적인 관계도 서슴지 않으면서 영적 세계 전체를 모독하고 있는 형편이야. 원수는 인간들에게 자유를 주고 싶다는 욕망 때문에 인간 앞에 목표를 세워놓고서도 단순한 감정이나 습관을 이용해서 끌고 갈 생각은 추호도 하지 않아. 제 힘으로 해내도록 내버려 두겠다는 거야. 바로 이 점이 우리에겐 절호의 기회다. 하지만 위험도 따른다는 걸 명심하도록. 처음에 찾아오는 무미건조함만 성공적으로 이겨내면 인간들도 점차 감정에 휩쓸리지 않게 되고 우리는 그만큼 유혹하기 힘들어지니까. 지금까지는 옆자리에 앉은 교인 자체만 볼 때 실망을 느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전혀 없는 경우를 놓고 얘기했다만, 만약 실제로도 실망스러운 인간이라면, 예를 들면 우스꽝스러운 모자를 쓴 여자는 구제불능성 도름꾼이고 삐걱삐걱 소리나는 장화를 신은 남자의 구두쇠에다 남을 부당하게 착취하는 인간이라는 사실을 환자가 알고 있다면 일은 더 쉬워지겠지. 단지 환자의 머릿속에 이런 질문만 떠오르지 못하게 하면 돼. 나 같은 사람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다면 어떻게 옆에 앉은 저들의 다른 결점만 보고 그들의 종교가 위선이자 인습에 불과하다고 단정할 수 있겠어? 이런 거 말이야. 인간의 머리가 아무리 떨어지기로서니 그렇게 당연한 의문이 떠오르는 걸 막는다는 게 도대체 가능한 일이냐고 묻고 싶겠지? 하지만 워무드 가능하다. 가능하고 말고 우리가 적당히 주물러 주기만 하면 그런 생각은 간단히 막을 수 있지. 원수 알게 된 지 얼마 되지 않았으니 아직 진짜 겸손을 배웠을 리 없거든. 무릎을 꿇고 앉아 죄를 고백한다 한들 앵무새처럼 말을 따라하는 것에 불과해. 사실 마음 밑바닥에서는 이렇게
회신까지 해두었으니 이만하면 원수의 장부에 상당량 초과 액수를 달아넣은 셈이라고 여전히 믿고 있을 거고, 또 이렇게 교회에 나와 별 볼 일 없으면서도 잘난 척하는 이웃들과 함께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겸손이요 선심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그러니 이런 심리 상태를 되도록 오래오래 유지하도록 신경 잘 쓰거라. 너를 아끼는 삼촌 스크루테이프. 3장. 사랑하는 워무드에게. 이 인간이 자기 어머니와 어떤 사이인지에 대해 네가 전해준 말을 듣고 아주 흡족했다. 하지만 유리하다고 방심 말고 더 힘껏 밀어붙이도록. 원수는 마음 중심에서부터 바깥쪽으로 공작을 해나가면서 환자의 행동을 새로운 기준에 맞춰 변모시킬 때니 그 노인네를 대하는 환자의 태도도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 그러니까 발빠르게 선수 치는 게 좋겠지? 환자의 어머니를 맡고 있는 글루보즈 동지와 긴밀한 연락관계를 유지하면서 날마다 아픈 데를 찔러가며 상대방의 신경을 긁어대는 돈독한 습관을 그 집안에 들여놓거라. 거기엔 다음과 같은 방법이 도움이 될 게다. 1. 환자의 관심을 내면 생활에 집중시키거라. 그는 회심이 자기 내면에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온통 자신의 심리 상태, 네가 먼저 검열을 끝낸 다음 선별해서 보여주는 심리 상태라고 하는 편이 낫겠지. 거기에 관심이 쏠려 있다. 이런 현상을 부추기도록 가장 기본적인 의무는 등한시한 채 가장 어렵고 영적인 의무에만 마음쓰게 하거라. 명백한 것을 무서워하며 소홀히 여기는 인간의 특성은 정말 쓸모가 있지. 그걸 더 강화시켜. 한 집에서 살아보거나 한 직장에서 일해본 사람은 훤히 다 알고 있는 결점인데도 정작 본인은 1시간이나 자기 성찰을 하고도 깨닫지 못하는 수준까지 끌어내려야 한다. 2. 어머니를 위해 기도하는 것까지 막을 수 없다는 건 사실이야. 하지만 적어도 그 기도가 해악을 끼치지 못하도록 막을 방법은 있지. 고도로 영적인 기도만 줄창 읊어대게 하거라. 어머니의 류머티즘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하지 않으면서 그 영혼의 상태만 가지고 노심초사하게 만들라고. 여기에는 2가지 이득이 있다. 첫째, 그는 자기 어머니의 죄라고 생각하는 것들에만 신경 쓰기 때문에 네 지도만 약간 있으면 어머니가 조금만 자기에게 불편하거나 성가신 행동을 해도 무조건 죄로 여기게 될 게다. 그러면 환자가 무릎을 꿇고 있는 그 시간을 이용해서 그가 그날 받은 상처를 더 쓰라리게 문질러 줄 수 있지. 이 작전은 전혀 어렵지 않으니 너도 한번 해보면 썩 재미를 붙일걸? 둘째, 환자가 어머니의 영혼에 대해 갖고 있는 생각이란 게 워낙 조잡한 데다 틀리기 일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가상의 인물을 놓고 기도한다고 봐야 한다. 네가 할 일은 이 가상의 인물을 진짜 어머니, 그러니까 아침 식탁에서 매일 잔소리해야 되는 그 노인네로부터 날마다 조금씩 더 멀어지게 만드는 거야. 그렇게 얼마쯤 시간이 지나고 나면 가상의 어머니를 위해 기도할 때 느끼는 감정이나 그 생각이 실제 어머니를 대하는 태도로 이어지지 못하도록 깊은 틈을 갈라놓을 수가 있지. 내가 맡은 환자 중에는 아내나 아들의 영혼을 위해서는 열렬한 기도를 쏟아놓다가도 진짜 아내나 아들들에게 기도하던 그 자리에서 곧바로 욕설과 폭력을 서슴지 않는 무척 길이 잘 든 인간들이 있단다. 3. 두 인간이 오랜 세월 함께 살다 보면 서로 거슬리는 말투나 표정이 생기게 마련이다. 그 점을 노려야 해. 이 환자는 어머니가 눈썹 지켜 올리는 표정을 어렸을 때부터 몹시 싫어했으니 바로 그 표정을 한 환자의 의식 속에 최대한 부각시키면서 그게 얼마나 꼴보기 싫은지 일깨워주거라. 그리고 자기가 그 표정을 싫어한다는 걸 어머니가 뻔히 알면서도 일부러 그런다고 믿게 하는 거야. 너만 잘한다면 제가 얼마나 터무니없는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전혀 알아채지 못할 게다. 자신에게도 어머니의 기분을 거슬리게 하는 표정과 말투가 있을지 모른다는 의심일랑 행여라도 품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거라. 환자는 자기 표정이나 말투가 어떤지 잘 모르니까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닐 게야. 4. 문명생활에서는 글자만 놓고 보면 아무렇지 않은 말인데도 특정한 순간에 특정한 말투를 사용하면 마치 얼굴을 정면으로
때리는 듯한 위력이 생기는 말들을 통해 가족 간의 징후가 표현된다. 그러니까 이 게임을 잘 이끌어 가려면 너와 글루보즈가 각각 이 두 바보에게 일종의 이중잣대를 주는 일에 주력해야 하는 게야. 어머니한테는 제가 한 말들을 문자 그대로 이해해주고 실제로 한 말만 가지고 판단해달라고 요구하면서도 정작 자신은 어머니가 한 말이 어조며 전후 맥락이며 숨은 의도까지 꼬치꼬치 따져서 최대한 과민하게 해석하고 반응하게 하는 거야. 물론 어머니 편에서도 똑같은 짓을 하게 해야지. 그러면 말다툼이 벌어질 때마다 각자 자기는 잘못이 없다고 굳게 확신하거나 거기까지는 아니더라도 거의 확신에 가까운 믿음으로 등을 돌리게 될 게다. 저녁 언제 먹었느냐고 물었을 뿐인데 엄만 괜히 난리야? 하는 식으로 생각하는 상황이 어떤 것들인지 너도 잘 알고 있겠지? 일단 이런 버릇을 잘 들여놓기만 하면 자기가 먼저 불쾌한 말을 해놓고도 상대가 언짢은 내색을 한다고 도리어 서운해하는 유쾌한 상황을 연출할 수 있을 거야. 다음 편지에는 그 노인의 종교적 입장에 대해 좀 써보내길 바란다. 아들의 삶에 새롭게 끼어든 요인을 질투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더냐? 어렸을 때 자기가 그렇게 좋은 기회를 주었을 때는 거들떠보지도 않다가 이제서야 다른 사람에게 배우고 있다는 걸 속상해하지는 않던? 아들이 법석을 떨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너무 쉽게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지도 궁금하구나. 원수의 얘기에 나오는 큰 형을 기억하길. 너를 아끼는 삼촌 스크루테이프.